들으며 줄거리로 이해하는 7분 국어 산문 벼락치기. 김유정. 봄, 7분 국어 작품 이해하기. 봄은 1935년 12월 조광에 발표된 김유정의 단편 소설로 김유정 문학의 해학적 특징이 잘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제목에서 봄이라는 말이 반복되는 것은 이 작품의 중심 내용인 성례에 대한 안타까운 바람 또는 나와 점순이가 애정에 눈뜨기 시작하는 과정 등을 상징합니다. 해학적인 문체와 주인공의 순진하고 어수룩한 모습 그리고 희극적 상황 등이 웃음을 유발합니다. 한편 이 작품에서 장인이 마름이라는 우월적 지위와 대를 서위제를 이용하여 나의 노동력을 교묘하게 착취하는 행위들을 보여주며 인간의 교활하고 간사한 면을 드러내어 독자로 하여금 이를 비판하도록 합니다. 7분 국어 작품 줄거리. 봄의 주제는 어수룩한 대릴 사위와 교활한 장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익살스러운 갈등과 산골 남녀의 순박한 사랑입니다. 장인은 점순이의 키를 핑계로 나와 점순이의 성례를 차일피일 미룹니다. 처음부터 계약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나는 이에 불만을 느끼게 됩니다. 점순이가 더 자라야 한다는 장인의 말을 듣고 나는 성례를 위해 점순이의 키가 자라기를 간절하게 바라지만 동물보다도 더디게 자라는 점순이의 키에 불만을 드러내게 됩니다. 심술이 난 나는 장인에 대한 반발심으로 꾀병을 부립니다. 그러나 못된 마름으로서 동네에서 민심을 두루 잃었던 장인은 오히려 나를 머슴대하듯 하며 비속어를 사용하고 심지어 나의 뺨을 때리기까지 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가끔 봄 기운에 몸이 나른해지면서 울렁거리다가도 점순이의 키만 생각하면 갑자기 오라가 나서 일하던 소를 두들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순이의 투박한 외모가 꼭 내 아내가 될 만큼 생겼다고 하며 호감을 드러내고 칭찬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 자신의 아버지에게 성례를 시켜달라고 말하라며 점순이가 나를 충동질하고 이를 계기로 단판을 짓기 위하여 나는 장인과 함께 구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장인의 땅을 얻어 붙이는 소작인이었던 구장은 장인의 기세에 눌려 줏대없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또한 장인이 구장에게 귀옛말로 어떤 이야기를 건넨 뒤로 구장은 나의 처지에 공감하는 척하기도 하고 때로는 협박까지 하며 회유를 하는 통에 결국 나는 아무런 소득도 없이 돌아오게 됩니다. 한편 어젯밤에는 이를 알게 된 뭉태가 장인에게 되돌아보지도 못했냐며 나에게 빈정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6살 먹은 장인의 셋째 딸이 12살은 되어야 대를 사위를 할 것이므로 그 전까지는 장인이 나를 죽도록 부려먹기만 할 것이라는 뭉태의 충동질도 있었지만 나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런 뭉태의 이야기를 건성으로 듣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아침에는 점순이가 구장에게 단판을 갔다 왔지만 좋은 결과가 없는 것에 불만을 토로하며 나에게 그날 자기 아버지의 수염이라도 잡아채지 못했냐며 나더러 바보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슬프기도 하였으며 자신의 신세가 따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점순이의 말 때문에 삶의 의욕을 잃게 된 나는 성례를 결정짓기 위하여 꾀병을 부리다가 장인에게 볼기를 얻어맞고는 수염을 그슬려버리겠다며 호기를 부립니다. 이에 약이 바짝 오른 장인이 지게막대기로 나를 갈기더니 내 바지가랑이를 움켜잡고 매달리는 통에 죽을 뻔합니다. 이에 질세라 나도 장인의 바지가랑이를 꽉 움키고 잡아 납갔지만 결국 이 때문에 장인에게 머리가 터지도록 얻어맞게 됩니다. 그 뒤로 성례를 시켜준다고 하며 나를 또다시 회유하면서 등을 토닥여주는 장인에게 정말이지 눈물까지 날 만큼 너무 고마워서 나는 장인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시 일터로 나가게 됩니다. 사실 내가 장인과 싸우던 날에 내 편인 줄만 알고 있었던 점순이가 나를 두둔하지 않고 뜬금없이 자기 아버지의 편을 드는 바람에 나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게막대기로 나를 두들겨 패는 장인을 바라보면서도 그냥 죽도록 얻어맞고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7분 국어 심화 학습. 첫 번째, 해학적 요소. 해학은 품위가 있는 말과 행동이 익살스럽게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인물과 시점의 측면에서 볼 때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주인공의 우직하고 어수룩한 모습에서 이러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장인과 사위 간의 회극이 벌어지는 장면과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를 충동질했던 점순이의 이중적 태도에서도 해악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생동감 넘치는 토속어 그리고 비속어를 통하여 인물의 성격이 드러남과 동시에 웃음을 유발하는 효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지 않는 익살스러운 표현들도 봄봄이 지니는 해악적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결말을 절정 가운데에 배치한 효과. 봄봄의 이야기 구조는 절정 첫 번째 이야기에서 결말로 건너뛴 다음 결말에서 다시 앞 이야기인 두 번째 절정으로 되돌아가는 역순행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결말에서 나와 장인 간의 갈등을 해소한 뒤 화해하는 장면이 끝나자마자 다시 장인과 내가 희극적으로 회극을 벌이는 장면으로 회귀하게 되는 구조, 즉 소설 구성의 절정 사이에 결말이 끼어들어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장인과 사위 간에 벌어지는 우스꽝스러운 회극을 극대화시켜 작품의 긴장감을 살리고 해악성을 부각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품의 갈등 구조보다 해악적 주제를 더욱 강조하게 되는 것이며 나와 장인이 갈등하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였던 점순이와의 성례를 미해결의 상태로 남겨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목의 상징성. 봄봄에서 봄은 청춘 남녀의 사랑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는 계절적 배경입니다. 봄이 되자 나는 몸이 나른하고 울렁거리는 듯한 춘정을 느끼게 되며 점순이의 키도 훌쩍 자란 듯이 여겨집니다. 또한 점순이도 나에게 자신의 아버지를 찾아가 성례를 시켜달라고 말하라며 나를 충동질하고 자신이 캐온 산나물을 밥보다 더 수부룩하게 담아서 나를 위해 밥상에 내어놓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만물이 솟아나는 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랑의 감정이 싹트고 연정을 느끼는 나와 점순이의 심리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절의 순환을 고려할 때 매년 봄마다 반복되는 나와 장인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계속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일제강점기 농촌 현실에 대한 진지함이 부족하다는 평가. 김유정이 작품 활동을 하던 시기는 이전 시대에 활성화되었던 계급문학이 퇴조하면서 다양한 문학적 실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시점에 김유정은 농촌으로 돌아가되 비판적 시각에서 농촌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혁 방향을 모색하기보다 거기에 사는 소박한 사람들의 일상을 가벼운 터치로 그려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의 삶에 대해 박태원 등이 보여주었던 성찰이나 같은 해에 연재를 했던 시문의 상록수 등과 비교하여 역사의식이나 비판의식 또는 민족의식 등이 부족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전 시기에 다소 경직되어 있었던 문학 작품들의 경향을 극복하고 건강한 농촌을 주로 그리며 다양한 실험을 통해 우리말과 우리 문학을 발전시켜 나갔다고 보는 견해도 존재합니다.